씨 프로포즈 얘기 너무 듣고 싶어. 어떻게 유진 씨한테 프로포즈? 하게 됐는지. 프로포즈. 저는 뭐 이벤트나 이런 걸 해본 적도 없고 워낙 성격상 그런 거를 잘 몰라요. 좋아하지도 않고. 예, 그랬는데 와이프가 야채파라고 모임이 있어요. 야채파. 근데 거기에 한번 참석을 했었는데 무슨 뭐를 받았다, 애인한테 어떤 걸 받았다, 해변에서 뭘 받았다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그때 남자가 저 혼자였거든요. 이거 이벤트를 해야 되나? 근데 자신이 없는 거야. 근데 막 고민하다가 어쨌든 친구들 거 인터뷰 다 따고 외워가지고 피아노 치면서 영상 만들어서 막 다 만들어 놓고 저희가 살 집에다가 촛불 다 깔아놓고 레나한테 와이프한테 전화해서 염장을 좀 질러라. 현호 와이프한테. 예. 전화 딱 한 거야. 엘리베이터 타기 전부터 전화가 온 거야. 내가 딱 전화 받더니 너 저기 프로포즈는 받은 거야? 그랬더니 아이 뭐 우리 오빠는 뭐 그런 거 몰라. 그냥 야 무슨 그 프로포즈 안 한 남자랑 무슨 결혼을 해? 야 당장 뭐 그만두라 하면서 막 염장 지르는 거야. 근데 원래 저희 와이프가 그런 거에 막 연연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계속 듣다 보니까 기분이 좀 이상했나 봐. 막 너무 심하게 얘기하고 하니까 아 뭔데? 아니라고 올라가자 하면서 올라가는데 이 삐진 게 아니라 다 보인 거야. 듣고 있다가 뒤로 해 올라가자 하면서 올라가는데 딱 하면서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 순간 촛불이랑 막 장미꽃이랑 막 쫙 되어 있으니까 얘가 빵 터지더라고. 원래 안 하는 남자가 저렇게 하면은 기대 전혀 안 했다가 저런 걸 받으면 또 그 감동이 배가 처음 되지. 해본 것 같아요, 진짜 처음 해봤어. 내 곁에서 소중한 그대. 그러니까 저도 지금 비슷해요. 지금 태영 씨 얘기한 거랑 되게 비슷해요. 아내는 아이의 엄마가 아니고 내 여자다. 비슷한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 여자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진 않고 아이 어땠어? 아이한테만 이렇게 포커스가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인가 아이를 너무 이렇게 이뻐하고 있는데 그걸 굉장히 부러운 듯이 와이프가 저를 쳐다보면서 나도 있어, 나도 좀 이뻐해줘. 이 한마디에 정말 이렇게 머리가 번쩍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잔데. 아이고 동엽이 엄마 이거보다는 이름을 불러주는 걸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정말 공감해요, 그거. 이름과 예전에 불렀던 애칭들 이런 거를 어느 순간 안 부르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해하고 섭섭해해요. 자 그럼 여기서 애칭 타임 가겠습니다. 현우 형님은 형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지금 뭐 둘이 있을 때 연애했을 때. 솔직하게. 솔직히 뿌악이라고 불러요. 이거 불안한데 저 뭐가 오빠. 네. 꽉. 실수로 와이프가 그 연애 때 제 앞에서 이렇게 방구를 낀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정말 이렇게 뻑 소리가 나더라고요. 어떻게 너무 싫다. 아니 근데 처음에는 그걸 되게 싫어했어요. 뿌악이라는 얘기를 되게 싫어했는데 약간 부끄러울 수도 있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거를 자기 예칭으로 이제 그 인지를 하면서 그걸 안 불러주면 또 싫어하더라고요. 여자가 너무 원래 이상해. 레나 성격이 그런 거를 막 감추고 하는 성격이 아니라서. 그러면 형 뭐라고 불러요? 근데 사실 제가 별명으로 항상 얘기했던 거는 네네. 팬더. 유진 씨 하는 거좀 다크서클? 네, 다크서클이 살짝 있어. 네, 다크서클 때문에. 아니 왜 자꾸 본인의 와이프들한테 이러는. 근데 이게 남자들 약간 장난기 있어. 저는 그게 너무 귀엽고 좋아서 처음 만날 때마다 항상 너 눈에 이 멍을 들게 한 놈 내가 찾아서 가만. 내가 그놈 찾는. 항상 재밌어가지고 그렇게 했던 게 있어요. 그럼 전화번호도 저장을 팬더 이렇게. 아니요 전화번호는 내 반쪽. 나 틈이 없다. 틈이 없어. 이 남자 빈 틈이 없다. 참. 성우 형님은 그때그때 달라요. 여보 그럴 때 있고 자기야 그럴 때 있고 전화번호 저장도 이름으로. 그건 아니에요. 그거를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앞에서 이모티콘 계속 그 달린 얘기만 거랑 하고. 물결 이런 거 상세하게. 사랑하는 나의 많은 울림 그렇게. 사랑하는 나의 마음. 통근이는 저는 여보라고 부르죠. 여보라고 부를 수 있게 됐을 때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똑같. 뭔가 어디에 도착한 느낌. 그리고 이름은 다른 사람도 이름 부르잖아요. 근데 여보는 나밖에 여보라고 부를 수가 없는 완성된 느낌. 나만의 그런 느낌에서 저는 여보라고. 어디에 비로소 도착한 느낌이라는 게 참 되게 와닿는다. 전화번호도 여보. 제 핸드폰에요. 그러면 제 핸드폰에 그 와이프가 입력했는데 그 퀸이라고. 퀸.
그렇더라고요. 아, 근데 현호 형님 인맥이 그 뿌악 형수님께서 제시카 알바면은 우리가 아는 제시카 알바. 나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지인이세요? 몇 년 전에 얼마 있다가 미국에서 친구가 오는데 오빠가 좀 에스코트를 해주고 이렇게 가이드 역할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미국에 뭐 교포 친구야 물어보니까 아니 오빠도 알 수는 있을 거야. 뭐 제시카 알바라고 해서 장난하지 마. 알 수. 어디 알바? 어디 알바 한다고? 제시켜 알바 그거는 네, 그래서 저 솔직히 안 믿었죠. 근데 며칠 있다가 정말 제 눈앞에 딱 나타나는 순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 그 사람이 얘기했던 그 알바가 이 알바가 맞구나. 또 재밌었던 게 제시카 알바 씨가 그 손톱을 좀 관리를 받고 싶다 그래가지고 정말 그 변두리에 조그만 그 네일샵에 가서 이렇게 손톱을 받고 있는데 젊은 남녀가 이렇게 딱 지나가다가 혹시 제시카 알바 아니야?라고 얘기하다가 한 명이 야 제시카 알바가 여기서 네일 받겠냐? 그냥 이쁜 외국인이야 하고 그냥 씩 가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경우 당연하죠. Ain't no better feeling. Yeah, you're the reason. 다음 우리 성우 형님 거 한번 보겠습니다. 왜요? 네. 요즘 제가 제일 많이 느끼는 생각인데 그렇게 하지 말자. 중요하죠. 제 성격이 조금 단도직입적인 성격이에요. 그냥 뭐 싫으면 싫다. 그게 이만큼의 양이다 그러면 그대로 반응을 하고 이건 좀 이치 안 맞아 그러면 좀 그렇게 평생을 좀 그렇게 살아왔었어요. 근데 와이프 만나고 결혼하고 아이 생기고 성격이 좀 이렇게 좀 변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좀 일에 한번 꽂히면은 그거밖에 생각을 안 하는 스타일인데 그 집안에서는 굉장히 갈증이 나는 일로 전화가 오잖아요. 전화가 오면 그 전화를 받고 지금 그것까지 생각 못 하니까 잠깐만 하고 이런 반응을 할 때는 굉장히 상처를 받잖아요. 아 그러면 아 이거 아니구나 깜빡했다. 바로 잠시 5분 쉬겠습니다. 나가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뭔가 안 어울리는데. 아니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좀 바뀌어요. 바뀌는 게 와이프의 힘이었던 것도 같고 지금 세월이 가르쳐주는 힘인 것도 같고 요즘 같아서는 정말로 하면 안 된다. 하루에도 한 200번씩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형수님이랑은 어디서 만나셨어요? 어떻게? 우리 와이프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그 우리 아까 인사할 때 그 선배분이 하는 그렇죠. 그 어묵 파는 네. 가게가 있었어요. 어묵집. 그래서 거기에서 후배하고 술을 먹는데 후배가 아는 동생이라고 그래서 잠깐 놀러 왔었어요. 그 다음에 그 친구가 자꾸 이렇게 도장 찍힌 것처럼 이렇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남다가 한 10년 정도 지났어요. 그냥 10년? 네. 연락을 안 하고요? 연락을 안 하고 완전 간간히 그 소식만 듣고 이야, 대박이다. 그러다 SNS를 하게 됐는데 제가 친한 후배의 또 친한 동생이었었어요.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문자를 날렸죠. 그래서 만나자고 그래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때 봤던 꼬맹이가 아닌 거예요. 10년 만이니까. 네, 10년 만에 봤는데 느낌이 이거 이상한데 오래 만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오래 만나야 네. 느낌이 오는구나. 네. 그래서 뭐 어떻게 제가 또 나이가 있고 그러니까 굳이 생각 자체가 이제 결혼을 한 번만 해야 된다. 한 번만 하고 나도 어렸을 적에 뭐 아버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 혼자 자랐기 때문에 이런 나와 같은 환경을 자식한테 물려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좀 지배적이어가지고 굉장히 신중한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이 친구가 계속 가면 갈수록 느껴지는 게 정말 좋은 엄마일 것 같은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후배들한테도 어떤 여자하고 결혼해야 돼요? 그러면은 정말 좋은 엄마가 될 수 있는 느낌이 드는 사람하고 결혼해라. 그러면 너는 정말 좋은 남편이 될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그냥 이렇게 툭 하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이 확 왔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형수님께서 좀 어리시잖아요. 네. 형님보다 나이 차이가 좀 있는데 그럼 아무리 그 세대 차이라는 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동엽이 형이랑 저랑도 당장 세대 차이가 너무 나서 저는 사실 말 섞는 거 약간 불편하고. 있죠. 당연히 있죠. 어떨 때? 예. 아니 좀 옛날 얘기인데 좀 삐진 적은 있어요. 그때 아까 옛날 얘기하셨잖아요. 오빠 예전에 데뷔해가지고 인기 많았었잖아. 근데 난 오빠 안 좋아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고 서태지와 아이들 좋아했다. 그래. 그러다가 그때 당시 이야기를 하면 못 알아들어요. 네가 살던 세상인데 왜 몰라? 너무 어렸으니까. 그건 뭐 생활하는 과정 중에서 굉장히 이렇게 많이 도드라지게. 몇 살 차이 나는 거예요? 25살 정도. 아이 그러면 안 되죠.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죠. 사랑한다면 뭐. 아니 그냥 뭐 16살 정도 차이 나요.
제 입장에서는. 하여튼 뭐 총각 때보다는 지금이 훨씬 좋으신 아 거죠? 지금 제가 어른이 된 것 같아요. 동근이 형 거 한번 볼까요? 아 저요?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없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어서 많이 본 듯한. 되게 철학적이다. 저는 좀 지나간 날들에 대한 자책을 하면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오늘들이 다 망가진 오늘들을 산 거죠. 그거를 근데 깨닫고 나니까 정말 이제 걱정은 자책 그만하고 걱정도 좀 밀어놓고 오늘을 좀 의미 있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이 40 즈음에 이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데뷔하자마자 진짜 아기 때부터 네. 계속 잘 됐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쵸. 일찍 잘 돼서 그래서 뭐 초년 출세. 근데 저는 어떻게 살아야 잘 살고 뭐 이런 거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이끌어주는 선도해주는 그런 사람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인생을 막 그냥 좀 무게감 없이 20대를 그렇게 좀 보내게 되고 그래서 30대가 엄청 힘들었어요. 30대 때 그 정신적으로 이걸 해결을 못 해갖고 근데 이제 40을 일찍 준비하고 가정이 생기고 요즘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40으로 살아본 적이 없고 또 아빠로 살아본 적이 없는데 그걸 이제 혼자서 해나가야 되는 몇십 년이 남아있다고 생각되니까 정말 뭐 예측도 불가능하고 그냥 오늘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40이라는 나이가 주는 의미가 좀 있습니까? 그 숫자가 주는 뭐가 있어요, 있기는? 저는 그래서 불혹을 네. 좀 몇 년간 일찍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20대 때 우리 30이 딱 오면 완전 이제 멘붕이잖아요. 완전. 뭐지? 너무 싫고. 젊음이 가는 거야? 꼰대된 거. 근데 망했어, 지금. 40을 맞이했을 때는 또 얼마나 내가 그럴 거야. 근데 더군다나 불혹이에요. 말도 안 돼. 불혹? 그래서 당장 이 짬뽕에도 유혹이 되는데 부록이라니. 불혹이 오면 나는 그때는 당황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몇 년간 좀 준비를 일찍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천명을 넘긴 분도 계시니까. 저기 50대면은 더 좋아요. 아니 근데 20, 30대를 그렇게 이제 소위 막 30대까지 뭐 질풍행 노도의 시기를 뭐 지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형님 생각인데 그 와중에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나는 이게 뭐 접근하기가 힘들 것 같아, 이렇게 그런 결혼을 되게 양동근에게. 일찍 하셨죠. 저희가 되게 결혼 기사를 갑자기 받았던 기억. 네, 갑자기 봤었던. 조용히 했으니까 이제 애가 생기고 나서 조용히 했으니까 군대도 되게 조용히 갔죠. 30에 갔는데 그때 뭐 군대도 자살 문제가 되게 심각하니까 군 간부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으로 캠페인성. 네, 그거를 이제 만드는데 차출이 된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출연자로 비디오에 출연자로 온 거죠. 근데 전화기를 주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그럴 수 없잖아요. 군인의 신분이고 해서 인연이 되면 만나야겠지 하고서 이렇게 하고 이제 저는 이제 자대로 복귀하고 근데 너무 좋은데 아무런 뉘앙스도 못 풍기고 그냥 하신 거예요. 그렇죠. 군인이라서 하면. 아니 뭐 이렇게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뭐 물어볼 수 있었을 적어줄 텐데 나 군인이지 뭐 이렇게 해갖고 근데 마음에 너무 들면은 그렇게 선택 못해. 근데 그때 싸지방 이래 있어요. 군대 사이버 지식 정보방 군인들도 그 인터넷을 할 맞아, 수 맞아. 있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싸이월드 민용비. 싸이월드 시대인데 쪽지가 와서 딱 봤는데 그 사람이 쪽지를 보낸 거예요. 형수님도 형.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뭐 근데 와이프는 뭐 그냥 캐주얼하게 보낸 거라고 하더라고요. 뭐 연예인들한테 뭐 그냥 늘상 보내는 거라서 보냈는데 저는 해갖고 없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참 이게 인연이라는 게. 아니 그런데 결혼 1년 만에 이혼 위기가 있으셨다고. 세상에 지금까지 러브 스토리 한 10분 얘기. 갑자기 너무 건너뛰었죠, 제가. 네. 문제는 혼전 임신부터는가 문제가 된 거죠. 이 정신적으로, 마인드적으로. 원래는 되게 결혼에 전혀 생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는 결혼, 직진. 이러다가 이제 애가 덜컥 생긴 거죠. 근데 되게 갈등을 했어요. 근데 저는 저 혼자만
생각하고 저는 저 혼자만 직진한 거죠. 이렇게 소통 없이. 소통이 안 됐구나. 그러니까 서로 정신적으로 이제 괴로운 시간이 시작돼 버린. 당황할 수밖에 없고. 네. 근데 그게 아이가 나왔는데도 계속 괴로운 거죠. 어떡해. 그래서 사는 우울증도 오고 그러니까 너무 디스크까지 오셨다면서요? 네 그게 그 아기를 이렇게 안고 한쪽으로 모유수를 하고 계속 이렇게 하니까 이게 맞아. 목 디스크가 맞아, 와. 디스크가 온 거죠. 그러니까 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완전 와이프는 바닥을 치고. 치니까 자주 싸우고 예민해져 있으니까. 싸우다 보면 그냥 툭 하면 이혼 얘기 나오고. 근데 제가 그 사전 인터뷰 보니까 뭐 그런 일도 있었지만 집에서는 완전 뭐 납작 엎드리시는 것 같아요. 이게 느낌이 평소에 그 와이프의 저기압 때문에 좀 스트레스도 받고 나는 잡혀 사는 남편이다 예스고 아내 때문에 눈물을 흘려본 적 있다 얘도 예스. 아내 때문에 눈물을. 그 한창 힘들 때 이런 거죠. 저는 이제 굉장히 그 집을 잘 꾸려가기 위해서 여기서도 저기서도 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와이프는 이거도 좀 마음에 안 들고 저거도 마음에 안 들고 하니까 나만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 아니야 대면을 해야겠어. 그래서 이걸 저도 놔버린 거죠. 그래서 같이 괴로워. 근데 뭐 우연히 뭐 이렇게 사진인가 어딜 보다가 4살이었던 조이가 굉장히 갓난아기 때 네. 그 아기를 갖고 이렇게 하는 와이프의 동영상을 이렇게 하다가 본 거예요. 그때 보인 거예요. 저 여자 너무 힘들구나. 그러니까 저는 나 열심히 나도 그러니까 와이프랑 싸울 때는 힘들어 얘기하는데 야 나도 힘들어. 그동안 이것 때문에 계속 싸워온 거예요. 근데 그 애띤 와이프가 조그만 아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그 한 장면에 그 다른 모든 장면들이 여기서 팍 터진 거예요. 무너져 내린 거죠. 그때부터 이제 그때부터 잡혀 살기로 이제 네. 그래서 여기서 예스를 이렇게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래도 다 이제 아내분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아내의 장점, 칭찬, 자랑. 제 와이프는 그래요. 나이 차이가 그렇게 남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나를 더 이해를 먼저 해줘. 이 친구를 만나면 그 내 안에 있는 그 어두움, 이 그림자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웃음소리 한 방에 제가 웃고 있더라고요. 이게 부부는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친구처럼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이 동반자, 동역자 같은 느낌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그럴 수 있는 친구고 언제나 저보다 좀 든든하고 저는 진짜 힘든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을 옆에서 지금 몇 년 동안 아이도 이렇게 낳고 너무 대단해 보이죠. 그건 엄청난 아까 얘기했던 거랑 똑같아요. 뭐 자랑. 그래. 그게 굉장히 큰 거지. 근데 저거보다 어떻게 더 아내를 자랑할 수가 있겠어요? 네. 과연 다들 너무 행복한 결혼 생활 앞으로도 했으면 좋겠고. 그래. 사랑합니다. 우리 또 인생 선배님들과 함께.